이번에는 C++ 메모리 구조에서 데이터 영역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택 영역에 대해서 해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을 하면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뭐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스태틱 변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역 변수, 뭐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스택 영역이 저장되고 활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영역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 함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함수를 만들고 다른 함수를 만들죠. 거기 안에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요. 근데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데이터 영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영역 있죠?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스택 영역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뭐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는요,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할당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된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부터 한번 해볼 건데, int global va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정수값 100을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변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안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정의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전역 변수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사용하는 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글로벌 var에다가 300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out 전역 변수 출력 땡땡 하고 글로벌 var 해가지고 end까지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전역 변수 출력 300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 결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대신에 전역 변수를 뭐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할 때 이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역 변수를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역 변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요,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커져서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역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 좀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때 뭐 선언해서 필요할 때만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지, 뭔가 딱 전체적으로 딱 선언해놓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 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전역 변수가 꼭 필요할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그때는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이 저장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 그렇죠? 지역 변수랑 다르게 지역 변수 스택 영역은 그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죠. 근데 전역 변수나 이따가 할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역 변수는 단순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정적 변수는 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잘 봐주세요. 일단 함수를 만들게요. void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선 선언이죠. 그리고 밑에 정의를 해야겠죠. void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정적 변수예요. 변수가 보통 우리가 int valu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int 자료형 앞에 static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정적 변수다. 그리고 value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도 같이 할게요. cout 정적 변수 value 출력 하고 value endl. 자, 여기까지. 그리고 example을 이제 메인에서 사용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정적 변수 value 출력 10 결과 잘 나오죠. 근데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int sample underbar value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얘도 10을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밸류 플러스 플러스를 넣어줄 건데 밑에다가는 제가 샘플 밸류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그젠플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결과도 출력을 다르게 해야겠죠. 정적 변수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지역 변수 샘플 밸류 출력해서 밸류 여기까지 출력 해놓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변수는 일반 우리가 지역 변수 이때까지 사용했던 변수, 위에는 스태틱 정적 변수예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정적 변수와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샘플이라는 함수를 메인에서 호출했죠.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11, 11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쵸? 플러스 플러스는 1씩 더하는, 그쵸? 연산자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그젠플을 한 번 더 호출해 볼 거예요. 메인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두 번 호출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출력이. 그러니까 밸류랑 샘플 밸류 출력하죠. 처음에 11, 11 나왔어요. 두 번째도 그러면 11, 11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출력을 해보면 좀 다르죠. 처음에는 정적 변수 11, 11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12, 1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그젠플 함수가 끝나면 그 안에 있는 변수, 그러니까 스택 영역에 들어가는 변수죠. 지역 변수. 그 변수도 사라지죠. 그런데 저 자료형 앞에 스태틱을 붙였잖아요. 그쵸? 정적 변수죠. 이 변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스태틱과 정적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의 차이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그젠플을 제가 4번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밸류는 계속 어떻게 해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1씩 더하기 되겠죠. 4번. 그래서 11, 12, 13, 14 이렇게 출력될 거고 샘플 밸류는 지역 변수라서 이 이그젠플 함수가 없어지면은 샘플 밸류라는 지역 변수, 이그젠플 함수 안에 있는 샘플 밸류 변수도 사라지기 때문에 얘 함수 호출을 하면 또 샘플 밸류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 11, 11, 11 동일하게 4번이 출력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쵸? 스태틱 정적 변수 인트 밸류는 11, 12, 13, 14가 출력되는데 지역 변수는 계속 11, 11, 11, 11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변수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스택 영역과 이번 영상에서 한 데이터 영역,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과 전역 변수, 그냥 아까 함수 밖에서 이제 선언하고 만드니까 전역 변수 이렇게 됐죠. 그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는 거. 다르죠. 스택 영역에 있는 변수, 저장되는 변수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변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적 변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막 쓰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익히고 필요할 때 이게 가져다 쓰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의 특징은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 시 할당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static int value 뭐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엔 지금은 없는데 아까 전에 선언했던 그냥 함수 밖에서 int global var 에서 100을 넣었었죠. 전역 변수, 그렇죠?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 밖에 선언했을 때 전역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와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의 특징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데이터 영역을 할당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데이터 영역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변수가 있다. 전적 변수, 전역 변수가 있고 데이터 영역은 이런 역할을 한다. 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읽기 전용 상수라고 해가지고 전역 변수인데, 자, 9구단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1은 1부터 해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읽기 전용 상수인데 전역 변수 여기다가 제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넣고 int max 언더바 99 9구단할 때 그냥 99 넣은 거예요. 이거를 9까지 9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앞에 const라고 붙이면 이렇게 상수라는 개념이 생겨요. 값을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나면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보통 이렇게 구구단 할 때,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전역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읽기 전용 상수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맥스 99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맥스 99는 9다 해가지고 얘는 구분할 때만 쓰는 변수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면은 네,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코드 이렇게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인트 앞에 콘스트, 전역 변수 때 콘스트 이게 없어도 전역 변수죠, 그렇죠? 없으면 전역 변수인데 콘스트 없으면 전역 변수인데 콘스트가 있으면은 상수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바꿀 수 없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을 이렇게 넣어 메인에서 10을 넣으면 빨간 줄 컴파일하면 에러나요. 네, 이렇게 한 개 실패. 그래서 에러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포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반복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 정할 때 공통적으로 정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 변수 앞에 자료형 앞에 콘스트를 붙여서 바뀌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설명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얘 전역 변수죠, 그렇죠? 콘스트 해가지고 밖에다 했기 때문에 얘도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이. 네. 그리고 전역 변수, 정적 변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하는 걸 네, 전역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적 변수는 변수 자료형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은 정적 변수가 돼서 지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아까 코드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는 거, 그 부분 네,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커져서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능하면 지역 변수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여기 앞에 코드 맥스 99단 약간 구분할 때 그런 반복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딱 정할 때 얘는 무조건 고정이고 불변이다. 그럴 때는 전역 변수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뭐 콘스트 이렇게 붙여서 값도 변하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메모리 낭비는 하지 말자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핵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초기화된 변수와 상수, 콘스트 인트 상수했죠? 네, 상수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C++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지원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영역, 전역 변수, 정적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